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창의적 기법 중 브레인스토밍, 역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관련하여 실험 연구한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논문은 어떤 논문인지 주제와 초록 부분을 살펴보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연구자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활동을 진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역브레인스토밍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역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실험 연구 논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역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기법에 더 초점을 두고 있거나 역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인지 살짝 언급만 되어 있고 역브레인스토밍 이외에 스캠퍼 기법이라든가 다른 기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적용했었을 때 나타난 교육 효과 이런 거더라고요. 다른 논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실험 연구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역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기법을 소개해주는 다른 학생들이 있지만 브레인스토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거예요.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것이 곧 질을 결정한다 라고 보면서 아이디어의 양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다른 사람이 엉뚱한 발언을 해도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분류 및 추리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갑니다. 반면에 역브레인스토밍은요,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아이디어에 오류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적합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 아이디어의 질을 따지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갑니다. 저는 그런데 역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논문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지 주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논문의 요약이라고 하는 초록 부분을 보면요. 본 연구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과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대요. 연구 대상은 만 4, 5세의 혼합반 유아 36명을 선정하였고요. 실험 처치는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을 15회를 실시하였대요. 검사 도구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연구 결과 실험 집단 유아들이 통제 집단, 즉 비실험 집단 유아들보다 이야기 구성력 그리고 창의성의 하위 요인 모두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이 만 4, 5세 유아들의 이야기 구성력과 창의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대요. 이 논문의 주제요. 키워드는요. 브레인스토밍, 동시짓기 활동, 이야기 구성력, 창의성이에요. 이 단어들이 여기 초록 부분 요약에도 나와 있지만 서론을 보면서 이 논문에서는 이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기는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래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유아들의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유아 문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학 작품 중에서도 유아들은 리듬이나 운율이 있는 동요나 동시를 좋아한대요. 지금 동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동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어휘와 경험을 발달시키고 이야기 꾸미기나 읽기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체험이 단순히 동시를 그냥 감상하고 끝나는 정도의 체험으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 느낌을 표현하는 동시 짓기의 차원까지도 발전될 수 있대요. 그래서 동시 활동 후 느낌 표현하기, 경험한 것을 짧은 동화로 꾸며보기 등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교사가 임의로 선택하여 획일적인 낭송이나 외우기, 동시 전달하기 등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지시적인 활동에 치우쳐서 교육적 활동의 의미를 찾기 힘들대요.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 활동을 유아 중심으로 유아가 또래나 교사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동시짓기전 활동에 의미를 두는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동시활동 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대요. 동시활동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보니 자연스럽게 유아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이 활용되고 있대요. 브레인스토밍이 나왔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두뇌 폭등이라는 말뜻 그대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두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래요. 즉 자유스러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 즉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기도 하대요. 지금 창의성도 나왔습니다. 또 보면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일상에서 친숙한 사물 그리고 동물, 자연현상의 속성을 탐색하고 자유롭게 발상하는 확산적 사고를 체험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이해력과 창의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시 짓기 전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유아의 경험이나 지식, 느낌을 총동원하여 언어의 이해와 구성력을 증진시키고 동시 활동 과정을 통한 확산적 사고와 자신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야기 구성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 짓기 활동이 유아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권장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유아기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렇게 유아들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문학 활동을 하는데, 그 문학 작품 중에서도 유아들은 동시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 동시를 단순히 감상하고 끝나는 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활동 후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경험한 것을 짧은 동화로 꾸며보기 등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동시 감상하는 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짓기 활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동시 짓기 활동이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활동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서 유아 중심으로 동시 짓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 짓기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라고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유아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이 활용되고 있대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산출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즉 유아의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이 동시짓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뭐 친숙했던 사물, 동물,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또 더 생각하게 되고 사고를 체험하고 그리고 막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창의력 이런 데 증진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 구성력과도 연관지어 봤을 때 효과가 있고 도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 요약 밑에 있던 주제어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이야기 구성력, 그 다음에 앞에서 창의성,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동시짓기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주제어가 서론에서 지금 일컬어 적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이러한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거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 그리고 창의성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동을 진행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집단의 유아에게는요. 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5주간에 걸쳐 주 3회씩 15회 동안 진행을 하고요. 비실험 집단, 통제 집단 유아들에게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주도의 활동이나 아니면 뭐 기존 동시에 단어를 대체해보는 수준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그 당위활동 계획안을 한번 볼게요. 먼저 실험 집단의 유아들의 활동입니다. 실험 집단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활동, 본활동, 마무리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사전활동에는요. 먼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주제를 단어와 그림으로 소개를 하도록 했대요. 즉 이게 다음 표에도 나오겠지만 보통 6월이나 7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6월의 생활 주제인 뭐 우리 동네, 직업, 그리고 7월의 생활 주제인 여름과 같은 이렇게 유아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주제를 유아들이 단어와 그림으로 소개를 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이 여름, 직업과 같은 생활 주제에 따라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여기에 관련해서 유아들이 경험한 것 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했대요. 처음에 경험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원래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요. 리더자가 필요해요.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잘 알고 있는 교사를 리더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사가 아이들한테 브레인스토밍이란 무엇인지 이 규칙, 브레인스토밍에도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마음껏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해 줬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유아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승인 없이 기록했대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생각을 이야기해도 엉뚱해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들을 결합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대요. 그리고 소극적인 유아를 위해서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은 뭐 글이라든가 또 뭐 그림으로도 함께 표현할 수 있게끔 모두 다 허용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유아들의 생각을 모았어요. 그럼 다음에 유아들이 표현한 것들, 글로 쓴 것들,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서로 뭘까? 이 친구가 표현한 이 말이 뭘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래서 관심 주제와 관련된 글이나 그림을 모아보고 동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거미줄 모양으로 확장시켰대요. 원래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가지치기 같은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아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으로 유아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 주제에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마음껏 얘기를 했으면 그 중에서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선정을 해서 너희들이 선택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짧은 문장을 읽고 느낌이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문장을 선택하여 동시를 지어봤대요. 이제 동시를 구성하는 거예요. 동시를 지금 지어보고 있는 거죠. 유아들이 표현한 단어들 중에서 생활 주제를 얘기해주고 그 생활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마음껏 얘기를 했으면 그 단어들을 선정해서 문장을 만들고 또 짧은 문장으로 선택해서 동시를 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지었대요. 동시를 먼저 짓고 난 후에 어울리는 제목을 짓고 이것이 바로 동시 구성하기고 그 다음에 동시를 유아들이 낭송을 한대요. 그리고 동시의 느낌이 어땠는지 또 나누어 보고 유아들이 구성한 동시를 전시해 본대요. 이것이 감상하기인 거죠. 바로. 유아들이 어떤 생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동시를 지었는지 표를 보면요. 가족에는 5월달 가족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게 나왔나요? 그리고 보통은 동네, 그리고 뭐 직업, 그리고 여름과 관련된 생활 주제를 가지고 동시를 지어봤는데요. 유아들이 지은 동시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옛날 여행, 강아지야, 나를 부르는 말, 네가 어린이 되면, 재미있는 신문, 이렇게 조금 저도 봤을 때 6, 7세 친구들이 동시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싶은 부분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여름하면은 뭐 수박나라, 그리고 재미있는 수영, 그리고 신나는 여름 캠프, 재미있는 바닷가, 이렇게 다양하게 유아들이 동시 제목을 지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박나라 하나를 살펴보면요. 유아들이 이렇게 지었어요. 여름 과일 나라로 출발. 포도, 수박, 똥처럼 생긴 첨예들이 있어요. 여름 과일 나라로 오세요. 원두막에 할아버지가 수박을 잘라요. 맛있게 먹어요. 수박씨는 미사일처럼 뿅! 물총처럼 패패패! 멀리 날아가요. 라고 수박나라 동시를 지었는데요. 이게 유아들한테 단순히 얘들아 이번 달 생활 주제는 여름이야. 너희들이 여름하면 떠오르는 거를 가지고 동시를 지어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하면 너희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해서 발언을 해보고 그림과 글로도 표현해보고 소개해주고 그랬었을 때 유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보고 또 짧은 문장끼리 서로 연결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제목을 지어보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해서 이 동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실험 집단이 아닌 통제 집단 유아들한테는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교사의 주도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시를 단순히 다른 말로 대체해보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도 뭐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도입, 사전활동에서는요. 생활 주제에 따른 동시를 소개해주고 들려주었대요. 그리고 유아와 함께 동시를 읽어보았대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만약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뭐 동시듣기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생활 주제에 맞는 뭐 여름 하면 나오는 그런 동시를 소개해주고 들려주고 유아들과 함께 우리 읽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주제에 따른 다양한 생각을 구두로 표현해 본대요. 그러니까 말로. 너희들 여름하면 뭐가 떠올라? 여기도 구두로 표현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동시 속에 넣어보고 유아와 함께 읽어봤대요. 그리고 동시를 읽고 동시에 대한 느낌을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대요. 그리고 유아가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해 보았대요. 그래서 지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이 동시짓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했느냐,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랬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알고 싶은 부분은 그거였잖아요. 유아들에게 있어서 언어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문학작품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아들은 동시를 좋아해. 근데 그 동시를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직접 동시짓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유아들이 어떻게 하면 동시짓기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방법들을 보다가 자유롭게 생각들을 발상해 나가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했었을 때 창의력이라든가 아까 전에 앞서서 이야기한 유아들의 이야기 구성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섰는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아가 책을 훑어보는 자신의 생각을 연구자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자발적 이야기 구성력과 유아들이 그림책을 다시 보고 이야기를 구성한 뒤 이야기에 대한 연구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 유도적 이야기 구성력 모두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을 경험한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 효과를 보였대요. 이야기 구성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이는 다양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이야기 구성하기에 확산된 사고를 돕는 교사 발문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동시짓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야기 구성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알고 싶었는데 이러한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였구나.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결론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경험한 유아들이 또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유창성, 독창성,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교에 대한 이런 저항, 하위 요인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창의성인 거잖아요. 창의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왜 그런 거예요?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발상하는 확산적 사고를 체험하고 산출한 생각들을 글과 그림, 언어로 새롭게 창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경험을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해줌으로써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높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구성력 검사, 창의력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서 실험 집단의 유아들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고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실험을 해봤을 때 정말로 유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관련된 실험 연구 논문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